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퀀텀비의 양희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자금 많이 필요하시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가장 큰 걱정인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대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혜택을 받고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뭐 5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뭐 많게는 1억 단위로도 있죠. 이번 시간에 풀려고 하는 내용은 2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평균적인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개를 간단히 좀 해볼게요. 기업 컨설팅 단체는 10년 이상 진행을 했었고요. 고객들은 예비 창업부터 많게는 200억대 이상의 대표님들을 다이렉트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800개가 넘게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부터 브랜딩, 또 IT, 아니면은 온라인 컨텐츠, 굿즈 판매, 정말 다양하겠죠. 업력으로 보자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부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대체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은 3년이고요 7년까지도 마지노선을 봅니다. 또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7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시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 조건은 정말 다양한데 이건 나중에 라이브 강의에서 풀도록 할게요. 결론은 지금 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에 해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스타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3,000명, 인스타 약 2만 명 정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예비 창업자까지 많은 대표님들과 실무진 분들을 컨설팅을 해왔어요. 그 제목에도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순 대출이나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획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도 전략기획 관점에서 본 자금 유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기획적으로 상대한테 충분한 메리트를 줘야 그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해주겠죠. 이거는 지금 대출이 아니에요. 대출은 당신 재무제표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표준증명을 어떻게 내나? 이걸 보고 상환할 여력을 판단하고 돈을 싸주는 반면에 정부 지원 사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용점수 상관없습니다. 이 신용점수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상관없어요. 오직 사업계획서가 거의 99% 이상 차지할 정도로 여러분의 이런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돈을 1,000만 원 줄까, 5천을 줄까, 1억을 줄까를 판단을 합니다. 네, 잠깐 제 자랑을 했고요.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래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6,700만 원 받았대요, 이거. 국고 지원금 6천만 원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금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갚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비 사업자는 1,500만 원, 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3천만 원이래요. 또 여기도 3천만 원이래요. 이거 뭐 돈을 몇 천만 원씩 그냥 싸주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6천만 원입니다. 진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갚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만약에 처음 접하셨다면 사실입니다. 이거 보시면 공식적으로 이메일 날라온 거고요. 이걸 주관하는 기업은 거의 나라기관이에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중소기업진흥공단인데 나라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창업진흥원이라고 나라기관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떠시나요? 좀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궁금하죠? 네, 빠르게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면서 혹은 사업을 할 사람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항상 3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갚지 않는 정부 지원금. 두 번째, 대출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그냥 받는 생대출이 아니라 일명 정책자금이라고 불려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불리고요. 기술보증기금, 기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신보라고 불러요. 이런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1억, 2억, 5억 이런 식으로 자금을 싸줘요. 엄연히 얘기하면 직접 싸주는 것도 있고 보증서를 발행해서 싸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대출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생대출 있죠? 그거는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가서 대출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베네핏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도 면에서, 금리 면에서. 이번 시간은 그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력으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주력으로 할 예정이고요. 네, 정부 지원 집중하셔야겠죠? 궁금하죠? 바로 가볼게요. 정부 지원 사업
1,000만 원, 5천만 원, 애게 그거밖에 안 해. 인건비 1년 치면 다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면 도소매업 하신다. 얼마 남습니까? 영업이익률 50% 남나요? 평균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다 떼면 10% 남짓해도 훌륭한 도소매업이에요. 그럼 영업이익률 10%.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어요. 매출 얼마나 올린 겁니까? 역산해보면 5억의 매출을 달성한 거하고 똑같아요. 5억에 10% 치면 영업이익률 감안했을 때 5천만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건비, 임대료, 시설 투자 자유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자금을 정부 지원은 다른 거 안 보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싸주는 겁니다. 이거 어때요?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엄청 좋은 거 맞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 원이면 어때요? 평균 정부 지원 사업은 1억 원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역산하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곱하기 10% 1억이죠. 그리고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꼭 한 번만 받고 말 수가 없어요. 받는 분들이 계속 받거든요. 5천만 원, 1억, 1억 2천, 7천. 2억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1억 플러스 1억. 그러면 20억의 매출 효과를 달성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 2억 받기 어렵냐? 연간 기본 2,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첫 해에. 두 번째 해에 사업자를 내자마자 20억 원이라는 매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효과와 같은 거예요. 절대 폄하할 수 없는 자금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에 대한 요약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대표자인데 내 성향이 어떻지? 나는 진짜 돈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아니면은 내 사업을 정말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나? 대표자의 성향. 그리고 나는 점포를 운영해봤던 이력이 있나? 요리하는 사람인가? 기술 개발에 집중한 사람인가? 어떤 대표자의 경력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체가 1년 차냐, 3년 차냐, 5년 차냐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급을 나누거든요. 마치 권투를 하는데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50kg는 50kg끼리 싸우게 하잖아요. 나름의 전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업자가 예비냐, 1년이냐, 3년이냐, 3년에서 5년이냐, 5년에서 7년이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해서 선발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뭐 보겠어요? 당연히 사업 아이템 보지 않을까요? 사업 아이템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아까 한 얘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라고요. 왜냐면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일일이 여러분들 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5천만 원, 1,000만 원 주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지 좋은 점수 받고 선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서만 있으면 되냐? 그 문서를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노력한 흔적들 이거 어필 당연히 해야죠. MVP는 그냥 시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고객 반응,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도 담아야겠죠? 그걸 다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구성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1억을 요청을 하는데 1억 이렇게 성실하게 다 쓰겠구나. 당신의 사업을 성장원에 때 투자하겠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어디에 담아요? 그냥 말로 설명 못합니다. 전화 안 받아줍니다. 이메일 안 받아줘요. 사업 계획서 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금들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성장과 자금 확보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뒷단에 계속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네, 아직 지루하지 않죠? 계속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말이 쉽지 사실상 사전에 치밀한 기획,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기획 관점에서 자금 유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처음부터 애초에 설계하지 않으면 가다가 공고 다 놓쳐요. 애초에 연간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자금이 뭔지 사전에 설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자금 확보가 쉬울까요? 그냥 아무나 1억씩 다 쏴줄까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 끈기,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짱짱한 조력자, 컨설턴트가 있어도 대표자의 의지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같이 되어야 빛을 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거 저는 첫 번째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 1억 너무 큰 돈인데 나 받을 수 있을까? 나 정말 쉬운 사업 하는데 여러분들 자신감 챙겨가세요. 두 번째, 사업 기획.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자금 유치의 원리나 종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실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게 담았어요.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원금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돈을 받는 거, 그건 은행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금은
특히나 구조를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조를 잘 만들어놔야 그들이 요구하는 자금 판에 저희가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든 손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 구조 자체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설계가 안 돼 있다. 애초에 취급 자체를 안 해줍니다. 지원 쓰자마자 탈락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1억, 3억, 5억 지원금. 와, 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지원금이에요. 여러분들의 매출,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사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억 받아도 신불자 내고 사업 망하기 일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라이브로 더 풀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들으신 분들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하실 거예요. 아, 나 지금 직장인인데 창업 아이디어만 있는데 창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무섭다.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을 어느 정도만 마련하고 자금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 있죠. 나 프리랜서인데 퇴사는 했는데 점포는 차려야 되는데 창업은 해야 되는데 기술력에는 어느 정도 있지만 자금 자체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애로점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독자 생성하면서 자금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체 중에 보면은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 기술적으로나 컨텐츠적으로나 여러모로 충만하신데 자금 확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세요. 이렇게요. 어떤 공고가 있는지, 어디서 이분들이 이렇게 자금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상 딴 건 모르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소상공인24, 기업마당, K스타트업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이제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시는 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좀 더 탐독을 해봐야겠죠. 소상공인2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25년 12월에 캡처한 걸로 840개의 지원건이 있대요.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업마당이라는 곳은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통합식으로 모아져 있는 곳이에요. K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술 기반 컨텐츠, 이런 일반적인 스타트업 중심으로 통합 공고가 모여져 있는 데입니다. 사실상 여기 보면은 다 중복되어 있는 공고들이 많거든요. 때문에 이 세 개만 보면 충분해요. 사이트는 여기 꼭 들어가 보세요. 지금 캡처하세요. 지금 통합 공고 매년 12월 말일쯤에 나옵니다. 이제 12월 말일에 공고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4년 12월 31일 날 공고문이 나온 거죠.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26년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할 건데 27년도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예산 한번 봐볼까요? 21년도에 1.5조, 3조, 4조 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가 조단위예요. 기본적으로요. 숫자도 엄청 많죠. 이걸 실행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면 중앙부처, 중기부, 중소기업 벤처부와 같은 데서 3조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광역시, 그리고 어떤 지자체급에서도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라고 하면 군산시에 해당하는 지자체, 군산시에서 해당하는 지자체 여러분들 챙겨줘야 되고, 광역시는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중앙부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구시다. 여러분이 대구시라고 하면 사업자가 혹은 주민등록상 주소가요. 대구시와 광역시와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그래요.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어디 군산시 혹은 홍천에 나온 그런 지원 사업을 쓸 수는 없어요. 홍천에서 나온 지원 사업은 홍천의 사업자를 둘 사람, 홍천의 사업자 등록증을 낼 사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자체의 개념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융자, 기술개발 관련돼도 예산이 좀 빵빵하다라는 표현, 조 단위로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기관은 흔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중소기업 벤처부, 문체부, 과기부, 환경부 각각 부처별로 사업자들을 위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세부 공고들 뭐가 있냐? 이런 거 쭈루룩 다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링크를 다시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1년이냐 3년이냐 예비냐에 따라서 이런 공고들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도 정보는 너무 많이 있어요. 관건은 이 지원 사업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이 지원 사업이 선정되기 위한 나의 아이템은 무엇으로 해야 돼?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돼가 더 관건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이 시간에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의 지원 사업이 있고 엄청 많네 정도 인식하세요. 사실 이거 몇백 페이지 돼요. 일부만 발췌한 거고요. 관광 관련된 것도 특화된 것도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거 특화된 거, 농식품 관련돼서 특화된 거, 전통, 청년 관련 특화된 거, 이런 지원 사업들 사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쭉쭉 넘어갈게요.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몇 개 특화돼서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보실 수 있어요. 딱 봐도 뭔가요? 사업자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 카페, 도소매는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식당을 운영하도 아이템적으로 고도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IT를 기반으로 한다, 컨텐츠 제품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비 창업자인 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25년도에는 800명 정도 뽑았고요. 26년도는 예산이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 이유는 이번 정권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정말 많거든요. 최소 20%는 늘렸다라고 하는데 아무려면 여기에 선발되는 T5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5천만 원 지원해줍니다. 전형별로 여성분들이냐, 소셜이냐, 사내벤처냐 각각 다 분류를 다 하고요. 신창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점포 기반에 운영하시는 분들,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원하시는 항목이에요. 최대 4천만 원, 평균 2천만 원이고요. 역시 예비 창업자에 있어서 지원을 합니다. 지역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역이 시골이어도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지역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돼요. 서울, 인천 다양합니다. 돈을 쓸 수 있는 항목들은 사실 매우 열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장 리모델링, 제품 개발, 패키징, 브랜드 홍보, 그리고 지급 수수료 나가는 거, 창업 활동비, 임대료 내시는 거, 재료 구매하는 거. 웬만하면은 이 지원 사업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금액이 크다. 2천만 원 받았는데 이거 저 완전 고성능 컴퓨터 사려고 2천만 원짜리. 지원사 끝나면 내게 되잖아요. 나라 국세를 그렇게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안 해줍니다.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한두 명만 하더라도 4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해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희망 리턴 패키지 있어요. 이 지원 사업이 정말 규모가 크거든요. 순수하게 정부 지원금 2천만 원,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발표를 잘 못했다. 그러면 1,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깎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2천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단 도덕적 해이 이슈 때문에 나라 돈 받아도 너 자금 반은 버야지. 너 먹튀하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서는 총 사업비의 50%만 지원해 준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50%를 채워야 돼요. 저 현금 2천만 원이나 태워야 돼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현금으로는 600만 원이고 현물이라고 1,400만 원입니다. 이 현물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저도 거기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제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순수하게 2천만 원, 제가 부담해야 될 건 2천인데 그 중에서 제 인건비 1,400 그리고 제 현금은 600 부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최종 선정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요. 이해되셨죠? 희망 리턴 패키지는 25년도에도 정말 많이 나왔고 예산이 거의 막 4천억인가 막 이 정도 수준이 엄청 많아요. 금액은 1, 2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팀들이 선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공고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점포, 단순 도소매 하시는 분도 다 해당 사항이 돼요. 근데 세부 조건은 뭐냐면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폐업에 대한 이력이 있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분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또는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많이 인구가 소멸된 지역 있죠? 그쪽에서는 우대를 해줘요. 세부 공고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핵심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올해 한 2,300명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이시라면 꼭 챙겨볼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 중에 거의 대표 지원 사업이거든요. 6천, 7천,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사업자가 있으시면 3년 미만에 있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타입이 글로벌형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라이브 때 풀겠고 핵심은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써야 된다. 아이템이 진짜 좋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역시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건비는 10%를 부어야 돼요. 아까 희망 리턴 패키지보다는 자부담 비중이 낮아요. 그러한 지원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때도 혜택을 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이 안 되는데 2억을 운전자금 싸준다? 말이 되나요? 은행 가면 해주나요? 안 해주죠. 왜냐하면 상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줍니까? 근데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나중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혜택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2천만 원 받고 땡이 아니라는 거죠. 연계해서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1, 2천만 원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정 사례까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이거 뭔가 대단한 회사여야지 받나? 와, 어떡하지 나는? 정말 아이템이 단순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 공고에서 선발된 거 찾아온 거예요. 맞춤 이유식 하신대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분은 국산 참깨 먹거리 만든대요. 이분 뭐예요? 두부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세부 디테일 내용들은 따로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이템 자체는 정말 완전 대단한 AI 로봇, 드론 이런 거 하지 않았다. 이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쫄면이죠. 소스 신제품 개발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식품 개발. 네, 무난하죠. 요새 엄청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에도 많아요. 핸드백 브랜드 고도화. 일반 핸드백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금박을 박았대요. 아주 특별한 거 여러분 못 느끼시죠?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느낌 드시죠? 이건 또 어때요? 썬 패치. 솜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침구.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제목 자체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완전 예시인데 실제 선발된 사업 아이템의 예시인데 저는 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템의 개념 자체는 별 특별하지 않다. 순살 게장과 감태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더 가봐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 간호사 신발이에요. 생활용품, 수제식품.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 많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정보를 모르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원하셔야죠. 여러분들도 돈 가져가셔야죠. 세금은 내고 부가세는 다 떼고 억울하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강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 챙길게요. 이렇게 치면은 막 다 퍼주고 나라가 막 이거 공산당 국가도 아니고 안 되시는 분들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마치 권투에서 미달인 사람들 체급 안 맞으면 못하잖아요. 일단은 지방세 국세 미납이면 이 혜택 전혀 보실 수 없습니다. 2,000원 지방세 미납 때도 지원 못해요. 그리고 창업에서 예외되는 업종 대부업, 유흥업 이런 거 안 되겠죠.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업종이 안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저희는 컨설팅을 하는 곳이다 보니 이걸 회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대부업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업을 온라인 소프트웨어 응용개발업으로 따로 포장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억 공고가 많이 있는데 한 업체가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불공평하잖아요. 때문에 지원 제외 업종이라고 따로 명시를 해줍니다. 각 공고별로.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걸 받고 싶다. 하나하나 공고를 다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업가 같은 경우는 어떤 거가 안 된다고 미리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는 다 하고 최종 선발된 거 됐으면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나 서울대, 연대, 고대 붙었어. 어디 갈래? 일단 다 붙고 나서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서울대 갈 거니까 연대는 쓰지도 않을래. 이러지 않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고를 최대한 리서치를 해서 사업계획서, 잘 쓴 사업계획서로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서류 통과, 발표 통과.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완전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1주차예요. 2주차, 3주차 여러분들 꾸준히 보면서 본 라이브 강의 때 참여하셔야지 정말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주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개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퀀텀비의 양유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